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331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안 해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해부된 안건은 조례안 6건, 보고안 1건입니다. 해부된 7건과 우리 위원회 현장 방문 실시건 1건, 총 8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통합공항 교통국, 경제창업국, 도시공간국, 인공지능산업시 소관 순으로 조례안 6건과 보고안 1건, 그리고 기관 및 현장 방문 실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수기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기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제20조 제2항을 제2항 공사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법인의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박수기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네, 제청이 있었으므로 박수기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박수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영선 통합공항 교통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통합공항 교통국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다른 소관 관련해서 의견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네, 예. 요즘 담양에 보궐선거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 갔더니 그 현수막에 그 담양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농어촌 버스 333번 네. 요 버스에 관련해서 그 후보가 공약을 걸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한 번쯤 고민하다가 제가 예전부터 말했지만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 준공제 하면서 적자가 지금 연간 1,500억 이상 나고 있고
여기에서 농어촌 버스에 관련해서 한번 제도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그 전라남도 지자체, 뭐 담양, 장성, 뭐 한평 다 여러 군데 지금 농어촌 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해서 검토만 했지 실질적인 이 개선 방안이나 우리 광주시가 농어촌 버스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적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영역이라든지 고민이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야기만 해왔고 논란만 되어서 있는 과정 중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교통국에서 한번 용역을 해볼 필요도 있고 한번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중공제하고 어떻게 연동을 해야지만이 시민들의 불편을 덜 하고 또 적자의 부분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농어촌 버스들이 소위 말하는 광주의 황금 노선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다 전라남도로 가버려요.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우리 시내버스 적자로 남아 있고 또 이 버스들로 인해서 광주 시내에 있는 교통 혼잡 뭐 이런 것도 유발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교통국에서 고민을 해보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고민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저희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저희 그 버스 업계의 어떤 민원 수건 사업입니다. 실은 이런 고민들이 네. 그래서 전에도 이제 농어촌 버스 관련해 가지고 그 인접 시군하고 이 서로 이 언쟁도 있었었고 또 심지어는 그 소송에 준하는 것까지 갔다가 저희가 대강위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지요. 그럼 이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이제 방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치라는 것들이 어떤 농어촌 버스에 대한 그냥 그 미봉책이 아닌 법률적 검토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런 걸 면밀하게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법률적 자문도 받아서 아마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그런 사전 조사 없이 소송으로 들어가니 패소의 확률이 높은 것이고 어떻게든 조치를 취할 때는 법적 조치까지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조금 고민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네, 간단하게 제가 해주십시오. 잠깐 우리 심철이 의원님 하는 말에 잠깐 덧붙이자면 얼마 전에 715번에 관해서 그 간담회가 있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내용을 보니까 노선이 조정이 되면서 마을버스에서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돈이 이렇게 증액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을버스를 운영하게 된 케이스는 대형 버스가 가기 어려운데 아니면 주민들이 좀 이렇게 방금 말한 것 어떻게 보면은 농촌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아무래도 사람들 적게 타다 보니까 한 2년 전에 버스 노선으로 했던 것을 변경 그 원상대로 돌아가면서 또 정착지를 그러니까는 정거장들을 기존에 전대병원으로 갔던 노선들이 그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노선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인기 있는 노선으로만 가게 되면 정말 필요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가야 될 곳을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마을버스에서 증액해서 이게 고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다 하니까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버스를 방금 우리 심청님 말씀했다시피 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가 사라지는 그 버스 노선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우리가 다각도로 생각해서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렇게 불 끄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정말 긴 안목을 가지고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또 노선 개편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한 거는 급한 대로 또 처리해 주시고 또 지금 노선 개편 안에 들어가서 할 것들은 또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어르신 무인 교통카드하고 KPS 카드하고 저희 광주시는 지금 통합되어 있지 않죠? 카드를 두 개를 지금 쓰고 계시는 거죠? 예. 아니 이번에 네. GPS 카드가 들어오면서 네, 예. 같이 함께 쓰고 있습니다. 어르신 무인 교통카드하고 통합됐다고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지하철 무료 카드를 말씀하시는데요. 예, 기존에 쓰고 있었던. GPS하고는 지금은 연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변동은 안 되고 예, 있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들이 있어서 국토부라든지 그쪽에 지금 건의는 드리고 있거든요. 네. 어차피 KPS 기반을 돼야지만 모든 게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만들어진 그 도시철도 무료 환승 카드는 교통공사에서 직접 그 은행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KPS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 넣는다 하면 다시 카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도시철도하고 일반 그 저희 GPS하고 연동이 되게끔 해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뭐 부산이나 대구 등은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른 시도들은. 근데 광주만 왜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KPS 기반돼 있는 은행권이냐 그 카드냐 그 사항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제 교통공사가 그 지하철 무료했던 카드 자체가 KPS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KPS 기반으로 카드 자체를 바꾸게 되면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카드를 다시 재발급 받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어떤 식으로 해야지 가장 좀 손쉽게 빨리 전환이 될까 그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근데 그 무인 그 카드하고 무인 승차 카드하고 GPS하고 연동이 되려고 했을 때는 GPS의 소유권에 대한 신분 확인이 가능해야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GPS보다는 KPS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 어쨌든 정보가- 논리상으로 예. 주민등록 번호상 무임 승차가 가능하신 분들을 카드에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그 카드의 소유주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가 GPS나 KPS는 그 신분하고 연동이 되나요? 카드 한 장하고? 예, 돼야죠.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분실했을 때나든지 다른 사람이 도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문제점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카드를 그냥 이렇게 넘겨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교통공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무료 승차 분실이나 예. 대여를 줄 수가 있는 거지. 예. 나는 나이가 안 되는데 어디 갔다 오면 야 내 카드 공짜니까 갔다 와. 그리고 카드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누구나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도덕적 해이도 충분히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상하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과연 가능할지 나는 그게 좀 그러니까 의심스럽네. 가장 큰 것은 네. 정보를 임의적으로 국가로 넘겨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여부도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절차상으로 조금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곧바로 이렇게 지금 그 무료 지하철 카드 자체를 KPS나 GPS로 연동시킨다는 것은 지금 좀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나는 그래서. 국가에 이런 건 좀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우리 지자체에서 신분증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데 그 교통카드 영역을 장착해서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 이런 기능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 그런 부작용을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카드로 하면
이것은 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능력을 안 된다면 그 행안부에 그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KPS가 신분증과 이렇게 그 혼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제안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체크하면요. 어제 우리 김나윤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거 들으셨잖아요, 국장님. 네, 내용이 도시철도 2호선 네, 저희 12공구 구간에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이게 지상화 구간이죠. 네, 네. 길진 않지만 첨단대교 구간에 이에 따라서 어찌 보면 우려하시는 것은 두 가지 것 같아요. 하나는 지하철이 차도랑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교통 불편이나 또 안전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고, 물론 결항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어린이 교통공원 사거리에서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이에 대한 것에 대한 뭐 대책이나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사실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나 협의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대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단 말씀이신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 자세하게 들여보다 보지는 아직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작년도 7월에 주민 설명회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10월에 나왔는데 시민들은 다 지하철이 가는 공간이 지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강 철교를 지나듯이 그렇게 하거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좌회전이 안 된다라고, 이 철로가 지나가니까 좌회전이 안 된다라고 생각 안 했을 거고, 도시철도 업무를 보는 것과 이 도로과 교통과 관련해서 이 심대한 영향이 미치는 이건데,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협의 없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5분만에 들으셨으면 제 생각에는 오늘쯤에는 그 대책을 갖고 오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지하철 건설 본부 쪽에서 이야기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있지만 현재 현황대로 진행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차하고 지금 같이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네. 도로폭을 뭐 지금 확장을 한다는 것은 대책은 제가 들었어요. 두 번째는 좌회전은 여전히 안 돼요. 왜냐하면 철로가 있기 때문에 아시지만 네.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도로 교통 대책을 교통 담당하는 부서하고 지금 협의도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통부서에서는 이걸 지금 모르고 계시다는 거고. 이 일단, 문제 네. 확실히 좀 짚으셔가지고 네네. 빠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네,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창업국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금융복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주재의 경제창업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금융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수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드릴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안 동의합니다.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창업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수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미란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을 통해서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창업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 조례안에서 제2조 제5호 중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란으로 하고 제10조 중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기업인 애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임미란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채청하십니까? 네, 채청이 있었으므로 임미란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임미란 의원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창업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네, 질문 네. 국장님, 김치타운을 최근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계절 김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김치를 하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갑자기 2주에 한 번으로 또 다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계절 김치를 하려고 하는데 3월 31일까지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본회산 통과한 지가 지금 11월, 12월이잖아요. 오래됐는데 공고를 왜 이제서 내가지고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공고가 31일까지면. 근데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셨는지. 농업동물 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회산 이후에 네. 이게 이제 어제 적격 심사가 한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끝났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업체가 한 곳이 들어오면은 재공고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하고는 있어도 이 인건비 대비 지금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업체가 이번에도 한 곳밖에 접수가 안 돼서 이제 그 업체 심사를 통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그러니까. 행정 과정이 예, 일정 그러니까 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제 공고를 예를 들어서 한 업체만 들어왔을 때 재공고를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전에 먼저 공고를 내셔가지고 한 곳만 왔을 때는 또 다시 재공고할 수 있게끔 그런 기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3월에 파김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물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근데 사실상 이미 때가 최대한 지금 늦었어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일 처리를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도대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5월 달부터 시작했지 네. 않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그 김장 대전 저희가 이제 그 연말에 하는 김장 대전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네. 거기에 이제 겨울 김치를 담가가기 때문에 사실 1, 2월 이제 파김치는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겨울 기간에는 김장 대전 담근 김치로 이제 많이 이제 먹으시고 저희가 이제 5월 달부터 작년에 시작했습니다만 한 달을 좀 저희가 좀 땡겨가지고 4월부터 저희가 집행하려고 3월 달에 절차를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달 앞당겨서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작년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늦게 이런 게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작년 저희가 본회의선 통과를 할 때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좀 더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집행부에서 조금 더 부지런하게 했었으면 3월부터 하고 사실은 3월 되면은 저희가 김장김치를 잘 안 먹습니다. 새김치를 먹으려고 하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4월 달부터 드시면은 조금 적정 이제 봄 김치 담그시면서 예. 이렇게 드시면 괜찮고 또 겨울 김치는 11월, 12월에 많이들 담가 가시니까 그 김치로 이제 드시고 이제 봄 김치부터 여름 김치 이렇게 해서 계절 김치로 드시기에 저희는 이제 저정했던 게 4월 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본회의산 통과하고 나서 바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어떤 식으로든지 김치타운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신다 하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게 김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지금 2차 부지나 이런 데도 다 지금 조성을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바닥은 깨끗이 정리해놨고 가서 봤더니 오른쪽에 꽃도 심으시려고 김치타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현장을 가서 보니 김치타운 건물이 폐허 건물 같아요. 사실은 페인트가 안 칠해져 있어가지고 아마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김치를 담아서 먹을 수 있을 곳인가 그 정도로 지금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그 국장님 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강주시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뭐 전국적으로 세계김치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같이 시너지 역할을 낼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는데 왜 강주 김치가 계속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전북이나 이런 곳에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자체도 제가 보니까 아 정말 이곳에서 김치를 담아 우리가 깨끗한 곳에서 김치를 담아야지 시민들도 기분도 좋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타운 자체가 굉장히 지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한번 국장님 네. 고민해 주시고 네. 예. 의원님 시설 노후화된 부분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이제 뭐 물론 재정 상황을 아예 고려 안 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가지고 네. 이제 조금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그러니까 있도록 밖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인트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자주 가시니까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심각할 정도로 되게 지저분하죠, 사실은. 예, 그 원래 건물 공법이 네. 짧게 좀 이제 그런 것이 들어주시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 시설 자체가 노화되게 보이는 것은 이제 건물 공법 때문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페인트를 칠하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또 미관상을 고려하면 페인트로 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챙겨주기 바라고요. 우리 남태수 과장님은 다음에 회기 때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아직? 예, 하여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또 상반기에도 마무리하고 계신다고 해서 네, 매니저님 짧게 해주십시오. 제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준비할 김치 축제는 잘 준비가 되어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 우리 방금 김영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김치타운을 그렇게 지어놓고 흉물로 만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정말 다각도 연구도 많이 해주시고 또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 제일 중요한 재정적인 것도 그렇게 있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예. 올해 강주에 방문회이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방송을 들으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면 우리도 마찬가지 외국 갔었을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접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김밥 만드는 것과 또 이렇게 뭐 김치 담그는 거랄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과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김치 축제는 남구에서 할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협조만 요청하신 거죠 지금? 네. 네, 네, 심철님 또 있으세요? 네.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김영임 의원이 말씀하셨던 거기에 대한 그 김치 당국의 예산 비용 추계는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그 전에는 그 1년 예산으로 김장 대전 할 때는 그 기간이 좀 길어서 거기 인건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계절로 바뀌면서 계절에 감안한 인력 수요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아니고 그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비용 추계를 산출하잖아요. 예예 그러면 뭐 운영비 얼마, 뭐 재료비 얼마, 뭐 인건비 얼마 해서 곱하기 몇 달을 해서 총액이 나오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 추계에서 기간을 몇 달로 잡으셨냐고. 근데 이게 이전에는 이제 연주기만 할 때는 한 달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 총 개월수를요. 1년 우리 25년도 예산의 개월수를 서울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4월부터 격주로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면 3달이 빠지니까 9달로 잡았어요. 네.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조례 심의할 때 너무 순삭 지나가서 체크를 못했는데요. 금융복지 조례안 실장님, 아니 국장님, 이거 비용 축이 없어요. 그죠? 저는 이거 집행부에서 조례 검토를 좀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왜 비용 축에서가 없죠? 이런 미만이기 때문에 좀 없고 그 저희가 센터를 기능 강화하는데 실제로 드는 비용은 추가드린 비용은 한 600만 원, 아니 3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소액이 들고 그래서 이쪽이가 소액이기 때문에 좀 빠져 있습니다. 지금 8조에 보면 시장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복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금융복지지원센터를 준다라고 했어요. 네. 지금 현재 센터가 없죠. 지금은 채무일링 행복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센터가 요것에- 금융복지 지원센터로 대체됩니다. 대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 조례가 폐지되고 이 조례가 다시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위탁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전체 이 센터의 운영을 지금 그 8조 2항에 보면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지금 많은 일이 지금 업무 분장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업무를 하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1억이 안 된다고요? 아 지금 그러면 나중에 절대 1억이 드는 예산은 세울 수가 없겠네. 여기 있는 업무 범위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채무일링 행복 상담센터 그 기능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 사업보다도 그 관련 기관 연계하는 부분, 상담하는 부분, 그래서 어떤 그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런 그럼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센터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어요? 3,800 정도 듭니다. 그럼 직원 인건비 한 명 정도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상근이 이게 신보에서 한 명 나와 있고 이제 기간지 한 명인데 신보는 그쪽에서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안 드는 거고 기간지 한 명은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그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근으로 그 3명이 있어요. 이제 시에서 담당 사무관, 그 다음에 주무관. 이 신보기에서 한 명이 그 또 일주일에 한 번 파견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센터는 거의 뭐 이렇게 센터의 그 전문적이 아니라 거의 광주시 산하기관의 태스크포스 팀처럼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각 그 신보에서 나오고 시 네네. 주무관들이 나오고 다 파견 나와서 그 네네.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강행 규정이에요. 네, 네, 임의 규정도 아니에요. 네. 강행 규정이고 또 위탁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놨어요. 예, 예. 이런 부분은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 업무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규모가 확장될 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 조직이나 그 인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장 이것도 검토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일단 해보고 나서 상담 그 건수가 많아지거나 했을 때 그때는 나중에 조직을 좀 확대하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기로 지금 결정했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논리 네. 같은데 네네.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잡고 추진하지 않으면 그 실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의 구조로는 그 딱 정해져 있는 것만 할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신보하고 연계된 네네. 뭐 이렇게 지소 분소 뭐 이 정도의 개념으로 지금 하는데 또 조례 보면 이 센터에 뭐 지소도 둘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사실상 운영되는 것은 신보의 어떤 보조 업무 그 보조 센터처럼 느껴지는데 신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로 상담하는 거는 채무 조정이고 채무 조정에 대해서 신보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보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은 뭘 해요? 야, 그 부분은 그 서민대출 이 부분 상담하기 때문에 이게 채무조정, 서민대출, 주거복지 일자리 이런 것들 상담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신 분은 주로 이제 서민대출 쪽에 상담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간제 한 명 뽑았는데 그분은 이제 전직 신보기 직원이거든요. 채무조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채무조정 쪽을 보고 있는 거죠.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네. 조금 미약한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제도 자체로는 조금 과연 그 기간제가 교대로 근무하면서 네. 그걸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상담사 1인당 연평균 상담 건수를 타시도 있는 센터와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한 387건, 다른 동네가 한 915건이거든요. 저희 같은 거 좀 적어요, 상담 건수가. 근데 그 원인도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몰라서 이용을 못한 부분도 있어서 홍보도 좀 강화하고 처음부터 인력을 보강해서 하는 것보다 일단 상담 건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때 인력 보강이든지 조직 확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1억 원 이상 예산을 지출할 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게 지금 같은 경우 저희도 선판단 해가지고 미리 조직을 보강하는 것보다 인력 보강하는 것보다 상황 보고 나서 나중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제가 임의 규정이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네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당시 분명히 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네네. 진행 상황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의 기능이 네. 우리가 건수가 다른 데는 900건이고 우리는 300건이다. 뭐 이렇게 객관적인 판단이 이 센터의 규모가 될 수는 없고 그렇게 네네. 따지면 이렇게 불법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숫자는 어디가 많은지 이것도 따져봐야죠. 그러면 금융 취약계층의 숫자는 동일한데 우리는 상담 건수가 작다고 하면 이거는 그 센터의 기능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기능 강화 방안을 할 때 그 뭐 가계대출이든지 채무조정, 그다음에 개인회생, 임의경매 이런 추세를 한 3년치를 봤어요. 굉장히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분들 대응하기 위해서 기능 강화를 했고 기존에는 상담을 하고 나서 관련 연계를 좀 했는데 직접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어야 돼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한 명이 또 옵니다. 4월 3일부터 그리고 뭐 저희가 채무조정 그 접수비 이런 것도 예산 세워가지고 하고 그리고 패스트트랙도 검토를 좀 하고 그래서 보강을 좀 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1층에 있습니다. 1층에요? 네,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뭐 그때 검토를 가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기 의원님. 네, 박수기입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그 채무 힐링 상담센터에서 이 조례 국민복지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좀 개정되면서 지원센터로 조금 더 기능이 좀 어찌됐든 기능 강화를 만들려고 하신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그래도 여기 뭐 반상근이지만 직원을 조금 2명을 늘렸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인 채무 조정이나 이런 이렇게 업무가 지원되기 위해서는 방금 심철 의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뭐 조직 강화든 그리고 인력이든 그리고 뭐 그 재정이든 투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걸
금융복지지원센터로 조금 더 확장해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좀 지켜보시고요. 뭔가 좀 새로운 보강이 좀 필요하면 이게 이제 저희들도 특히 이제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기능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협의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그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가 좀 어려워서 그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창업국에서는 지금 수출 기반 강화 TF 이쪽을 담당하시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가요? 저희가 이제 수출 지원 사업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저희는 이제 수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출 진흥 자금뿐만 아니라 뭐 해외 시장 개척단, 해외 전시 박람회, 뭐 단체 참가 지원이라든가 개별 참가 지원이라든가 뭐 무역 보험료 지원 등등 여러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 그 대책 관세 내용이 4월 2일자로 지금 발표된다고 해서 네. 그거에 맞게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진 지원 사업 예산 중에서 어느 걸 조정하고 어느 걸 강화해야 되는지 좀 검토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좀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을 그럼 경제창업국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실이 아니고? 그 인공지능 산업실은 산업별 뭐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하고요.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 수출 지원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꾸준히 지원하고 있던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이제 변동시키거나 새롭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거나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면 뭐 해외 바이어 초청 박람회 이것도 같이 뭐 창업국에서 네, 하시는 네,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좀 자료 다시 한번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심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예. 이거를 5년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5년 연장이 아니라요. 기존에 이제 우리 여기 사업 하남 3지구 개발 사업과 도시개발로 발생한 그 예산이 통합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로 그걸 일단 분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과정에서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기한을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동안 그 규정을 한 겁니다. 최초에 그 하남 3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했을 때 네. 기한을 정했죠. 그때 저희가 사실상 이제 2019년 2월에 재정이 이제 그 사업 종료가 됐거든요. 그때는 우리 도시개발 사업 조례하고 같이 통합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초단 네. 3지구를 특별회계로 넣었잖아요. 하남 3지구요. 하남 3지구 특별회계로 네, 넣었잖아요. 특별회계 형식으로 예, 그러면 운영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를 지정할 때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은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그러니까 부분이 기간을 정해놓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기간을 정할 때 딱 항상 5년으로 정해야 됩니까? 5년으로 기간을 정하는 건 아닌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5년으로 정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사업이라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종료가 돼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은 종료가 됐고 주민 지원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160억 정도 있고 63억 정도 있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강상구로 줘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일반적인 예산들은 다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주민 지원 사업만 네, 그렇죠. 남아 있어서 사업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 지원 사업이 남아 있어서 네. 이걸 특별회계를 연장해야겠다는 지금 취지잖아요. 분리해서 연장하고 우리 또 존경하는 박수기 의원님 그 분리 필요성도 저번에 또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당연히 자, 그러면 그 특별회계로 전소시키는 이유는 그 주민 지원 사업을 그 법적인 테두리에서 안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입니까? 안전한 예산이라기보다는요. 그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일반회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 따로 세워서 지원할 수는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기 저희들이 채비지라든지 그 부분의 사업은 그 사업제만 우리가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특별회계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네. 특별회계 기간이 끝났잖아요. 거기서 발생한 수익은 아. 설령 분리가 안 되더라도 거기 하남 3지구만을 위해서 쓰게 돼 있고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 지정이 끝나고 집행 잔액에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특별회계가 있고 우리가 사업이 필요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가지고 그렇죠. 그런 특별회계가 있고 근데 여기는 그 사업지에서 발생한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럼 수익 잔액이지 않습니까? 그 수익 잔액은 거기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지원 사업으로 계속 주민들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그러면 그 내용은 일반회계로 편입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기금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거기 기금도 안 된다고요. 특별회계 지금 하남 3지구 우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자체로 명칭이 이제 지금 명칭이 말씀을 잘해주세요. 지금 이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해서 이야기할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금으로도 전출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특별회계 잔액은 그 잔액은 기금으로 전출이 안 되고 그 사업만을 위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만을 위해서. 기금으로 전출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주민지원 사업을 계속 쓰면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 기간을 늘리면 그때까지는 다 소진이 됩니까? 소진된다는 표현은 좀 애매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또 필요하다면 남아 있으면 또 연장을 해야겠죠. 남아 있으면 이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좀 그런 여기다 추가로 저희들이 돈을 더 추가로 이제 뭐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진 않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도 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질의보다는 이 조례에 관련돼 가지고 그 이제 사실 그동안 하남 3지구 특별회계가 같이 전체적인 다른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자 계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조금 독립적으로 이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 의원님이 그때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고요. 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 반영해서 그래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자료 요청 2가지 시간이 없어서요 됩니다. 어차피 이제 광주 신세계 터미널 부지 사업계획서는 이제 제출 안 돼 있고 요거 보고 저한테 주시기로 했으니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광주 노후 아파트 중에 지금 40% 정도가 네, 정확하게는 39%인데요. 지금 스프링플러가 지금 부재하다고 지금 지적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실 거라고 보니까 요거 대책 방안 해서 한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스프링쿨러는 저희들이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국비 지원이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자부담이 또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자료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때문에 좀 주저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비 10이 지금 자부담 같이 있다는 지원이 거잖아요.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요. 460개나 되니까 이거는 이 부재에 따라서 뭐 저희 전기차 화재도 좀 있었고요. 이것이 때문에 나타난 문제니까요.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공지능 산업시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산업
산업보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수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드릴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산업보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민간위탁 사무 광주 의료관광지원센터 설치 운영 계약 종료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조 인공지능 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산업실장 최태조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로봇가든 의료산업과소관 광주 의료관광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사무 계약 종료 보고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단법인 광주권 의료관광협의회와 계약하여 광주 의료관광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2023년 시감사위원회 보조금 감사를 통해 수탁 업무 불성실 및 예산 집행 관리상의 문제로 시정 개선 처분을 받았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 통계 관리 부재 및 차량 지원 등 단순한 서비스 위주 의료 관광 지원으로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수탁기관의 사업 운영상 한계로 계약 해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계약 해지를 하였습니다. 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 시는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그 결과가 나옴에 따라 우리 시 중장기 의료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무 광주 의료관광지원센터 설치 운영 계약 종료 보고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태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미란 의원님. 네, 수탁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 시정 질의할 때는 관리 감독에 대한 잘못을 말하고자 했었던 거였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못했지 않냐고 계약을 해지를 했거든요. 이제 그건 그렇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지금 광주 관광해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의료 관광을 포함한 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이제 뭐 혹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저희가 수립해 연구 용역을 추진해서 그 내용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지금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니까 내용이 보니까 올해는 거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올해 1년 동안 노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그냥 시작 단계니까 조사하고 그냥 그 정도 단계에 있어서 이거는 왜냐하면 기존 우리가 한 번도 안 하고 의료 관광에 대해서 아예 없었던 거를 새로 한다고 하면 이해하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더 확대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의료 관광 할 수 있는 기관도 선정하고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미 해왔지 않습니까? 이미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부족 부분에 대해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그 계약을 해지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채워가면서 또 다른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예 올해는 거의 제로예요. 예산도 집행하는 그 규모를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니 올해처럼 관광의 해에 또 양궁대회도 있고
또 기능대회도 있고 크고 굵직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제가 여기에 있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 혹시 준비한 게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금년 한 해는 좀 저희가 좀 체계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 난 이후에 전국 시도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사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면서 의료 산업 활성화를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아예 이제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일부 한 3개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산업이 우리 시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좀 발견했고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서 그 이유가 뭔지, 지원을 안 해줘도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제 실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제 얻은 교훈은 뭐였냐면 이거는 관이 주도로 할 게 아니라 민이 주도로 해야 된다는 영역이다. 그래서 병원이 얼마나 어떤 그 열성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의료 관광은 활성화된다라는 걸 저희가 피부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미 관광의 해로 강주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서울역에서 선포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세계대회가 열리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홍보 쪽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대회마다 팜플릿을 좀 제작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걸 떠나서 올해는 기본적인 체계를 좀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 위주로 이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고 그네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로 좀 체계를 좀 잡아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심철도 어디 말하면서 계약직으로 하면서 그게 잘 유지가 되겠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 할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를 모셔와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치한 상태에서 내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사한다고 하고 다 깨서 그게 아니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우리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 과정이 빠진 상태에서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서로가 다 답답해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세부 계획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 올 안에 그 세계 대회뿐만이 아니고 그 우리나라 대회들 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일단 우리는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주에 많은 기능인들이 있으니까 좋은 인력풀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하려고 할 수 있도록 아까 뭐 팜플렛도 만들고 못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단순히 말로만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하다못해 우리 전지원이 전체 나가서라도 나눠줄 수 있는 알림의 이 올해는 정 예산이 안 되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 산업시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질문 있다고요? 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지금 위니아 관련돼 가지고 어제 제가 5분 만에 됐습니다만 위니아 전자 매니팩처링 있고 위니아 딤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을 지금 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그 대우전자
동부 대우전자죠. 유니아 전자고 유니아 매니팩처링은 어떻게 보면 한 몸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게 M&A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떤 상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유니아 전자와 유니아 매니팩처링은 현재도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고 근로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청산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유니아 딤체죠. 유니아 딤체는 현재 그 우선 협상 대상자죠. 선정이 돼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그다음에 2차 계약금 납부를 못해서 계약 해지가 되었는데 다시 이제 재계약을 했었고 재계약 결과 3월 31일까지 어제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네, 혹시 됐습니까? 근데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전체 이제 인수금액이 한 470억 정도로 870억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펀딩을 그렇게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일 회계법인에서 그 출자 확약서를 제출한 것을 접수를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지금 서울 그 관련된 법원에서 회생 법원에서 채권자 대표라든가 노조 대표랑 함께 같이 이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이 4월 2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원서를 제출해서 일단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을 좀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노조 대표 쪽에서도 오늘 아마 그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한다면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인수 협상자를 또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회생 제3자가 인수자가 나타나서 인수하면 가장 좋은 모델인데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이렇게 좀 파악해 보면 제3자가 들어와서 가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인수의 방법은 좀 다를지라도 공장은 가동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서 뭐 특이 사항이나 추후에 경과가 있으면 보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미국 관세이기 대응 관련돼서 TF 구성했고 지금 미래산업총괄관이 간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2월 회의하고 그 이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현재 트럼프가 4월 2일 날 관세 정책을 발표한다고 네. 하거든요. 근데 그쪽하고 우리하고 시작 한 13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워싱턴 DC하고. 그쪽에서 4월 2일 날 9시에 발표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10시 정도나 우리가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현재 이제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차원에서도 지금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산업부 내용을 보고 저희도 이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트럼프 관세 정책에 맞춰서 우리 제조업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제조 공정의 고도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 이런 것이 이제 좀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저희가 지원을 확대해 볼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화 지원과 관련돼서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저희 보충 추가 질문까지 끝났으니까요. 이제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기관 및 현장 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331회 임시회 중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